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여러분, 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그 종목의 트렌드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어떤 산업이 부각을 받을 것이며 그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하 산업을 분석하고 이하 종목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구조를 말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요. 그거죠. 경제가 지금 현재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산업이 부각을 받을 거냐 이제 또 분석을 해야겠죠. 그에 따라서 마지막에 어떤 종목이 이제 또 부각을 받을 거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 유망 산업 반드시 매매해야 할 하반기 유망업종 플러스 핵심 매매 전략.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부자가 되기 위한 저 강 교수의 핵심 전략 매매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좀 보시자면요. 자, 미국 한 달 만에 1천여 명 란다 변이 확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변이 페루발 람다 확진이라고 나왔죠. 자, 미국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증가했고요. 일본까지 확진이 됐습니다. 감염자 사망 비율이 10%나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예전에 그 델타 바이러스 변이까지는 그래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람다가 나오면서 사망 비율이 10%까지 나왔다는 건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으면서 증시가 상승하는데 조금 막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또 나온 게 뭡니까?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확진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갔죠. 자, 2,000명을 넘어가면서 또 지금 최고조에 이루었고, 자, 이런 부분이 증시에 또 중간중간 계속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확진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어차피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이슈화가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크게 좀 영향을 미쳤지만 점점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겨서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나와도 조금 무덤덤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옴에 따라서 그리고 확진자 수가 최고조가 넘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사망 비율이 치명적이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시에 중간중간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항상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 이슈는 여러분들께서 좀 언급을 계속해서 조금 제가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자, CPI가 2달 연속 5.4%나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이후 최대죠. 2008년 이후 최대. 자,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5%대 중반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예정보다 빠른 긴축 기조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결국에는 이 CPI 증가가 왜 나왔냐? 이 CPI 증가가 나왔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자, 미국은 수입 국가입니까? 수출 국가입니까? 수입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됐죠. 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뜨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자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고요. 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갔죠. 결국 그게 어디로 전가가 됐습니까?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증가했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조금 흐름을 막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랑 같이 볼 게 뭡니까? 테이퍼링이죠. 자, 테이퍼링. 미, 연은 총재들 또 테이퍼링 촉구 10월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테이퍼링 언급을
언급이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오고 있고 9월 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한 후에 10월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를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와 그에 따라서 테이퍼링 언급 증가가 또 나오면서 증시의 상승을 막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1번과 그 다음에 2번과 자 3번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상 증시가 상승하는데 좀 막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뭐 제가 종목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종목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목 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매매를 굉장히 짧게 해야겠죠. 그래서 손절도 짧게, 그 다음에 수익도 짧게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긍정적인 건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를 확충을 시키겠다. 요게 이제 법안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귀중한 승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1조 달러 인프라 예산 미 상원 관문 통과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어디에 인프라를 깔 거냐? 도로, 교량, 수도, 광대역, 이 통신 등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나왔을 때,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뭐가 삽니까? 대부분의 어떤 건설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뭐 통신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슈화가 되는 게 그린 에너지 이쪽이죠. 그린 쪽.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린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관련주들이 간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대북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꼬이는 대북 정책, 북한이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를 했죠. 그에 따라서 그 전까지만 해도 자, 우리나라와 북한 간에 그 전화 통화를 다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가다가 며칠 안 돼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바람에 북한에서 열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무력 도발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지금 며칠째 통화가 또 단절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미 연합 훈련 반발에 무력 시위 엄포를 했고요. 또 미국이 뭘 했냐면요, 미국 대륙간 그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해서 미니트맨 3를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이걸 그냥 연습삼아 쏜 것 뿐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주변에서 이해하는 거는요, 북한이 지금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북한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무력 도발을 갖다가 조금 자제를 시키겠다. 조금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무력 도발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대북 관련주들은 가겠죠.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증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관련 무력 도발 가능성은 조금 이제 좀 잠잠해져야 되는 상황이다. 예, 나오면 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정치 테마주죠. 예, 정치 테마주가 나오긴 했는데,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솔직히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산업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산업에서.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수가 어떻게 변할 거냐, 그걸 좀 봐야겠죠. 최근에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자, 고점 부근에 있다가
자, 고점 부분까지 쭉 올라갔었죠. 여기서부터 고점 부분까지 쭉 올라갔다가 자, 최근에 이제 지지를 받고 조정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 지지선을 이탈해서 요 지지선까지 내려가느냐, 지금 그 타이밍에 있어요. 자, 오늘 많이 빠졌죠.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뭐 제가 아까 이제 PPT상에서 언급은 드리진 않았지만 반도체, D램 가격이 하반기에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요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빠지면 결론적으로 누가 빠집니까?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같이 빠지겠죠. 예, 반도체 관련주들이 싹 빠졌어요. 자, 이러한 부분이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쳐서요. 자, 이렇게까지 빠지긴 했지만,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래 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워낙에 뭐 D램 가격 하락이 조금 이제 이슈화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거의 2970포인트, 거의 3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사실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자, 아까 코로나 이슈,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향 이슈,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슈, 뭐, 이런 부분이, 좋은 이슈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겹쳐서 계속해서 이슈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3000포인트까지는 뭐, 하락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매매 동향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자,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고점 부분까지 넘어가서 상승을 한다면 좋긴 하지만, 자, 만약에 이렇게 예상해서 매매 동향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리게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요. 매매 동향을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도 짧게, 그리고 종목을 계속 순환매를 많이 돌리셔야 되고요. 수익도 짧게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로 봐서는 그렇게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 산업 트렌드를 보시면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경제로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 이슈가 나오면 조금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산업으로 봐서는요. 뭐가 유망하냐? 백신 관련 섹터가 좀 유망하겠죠. 그래서 자, SK바이오사이언스 효과에 백신 관련주들 동반 급등을 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한번. 자, 조금 이렇게 보시면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이 GBP510상이 GBP510이죠. 요게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그날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화가 전망이 돼요. 그래서 자, 올해 100억 달러 수준의 코로나 백신 시장이 2025년 정도 되면요. 150억 달러로 돌파가 좀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면서요. 결국에는 백신 관련 섹터들이 조금 이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는 안 좋지만 경제적으로는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자, 섹터로 봐서는요. 이 백신 관련 섹터들이 좀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섹터들이 또 부각을 받겠느냐? 그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들이 섹터를 받겠죠. 진단 관련 섹터들이 조금 이제 부각을 받겠죠. 자, 그래서 진단키트, 마스크라던가 이런 게 웃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나 여행은 울겠죠. 왜? 또 비행기가 뜨질 않으니 여행을 못 가죠. 자, 델타에 엇갈린 주가가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의 변화 필요성이 커져야 된다. 지금은 이제 병원에 얼마 전까지 줄 서서 계속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키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이나 아니면 동네 슈퍼에도 이제 팔게끔 돼 있어요. 가서 사서 진단 받으면 돼요. 예, 자가로.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 확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전환으로 인해서 자, 진단 키트 개발사에 대한 관심은 재차 확대될 전망이다. 자, 그래서 이 진단 키트 시장도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요거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산업이 또 부각을 받겠느냐? 자,
아까 인프라 관련 유망 섹터 중에서 건설 관련 섹터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각을 많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도로, 교통, 통신. 자, 이쪽이 굉장히 지금 이제 인프라 관련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뉴스도 보시면요. 자, 인프라주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다우라든지 S&P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나오고요. 자, 철강주들도 강세를 좀 이뤄가겠죠. 왜? 도로 뭐 이런 걸 깔려면은 또 철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TCC 스틸이라든가 이런 세아제강들이 조금 이제 급등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미국 시장에서는 그 소형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건설 중에서도 이제 건설 관련주들도 있고, 예, 소형 건설기계, 기계 쪽도 굉장히 조금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미국 주택시장도 호황이 예상이 되고, 자, 미국 단독주택 착공량이 지난해보다 17.9%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 그에 따른 소형 건설 기계 관련주들 굉장히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가 있겠죠. 자,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섹터 바이든의 전기차 50% 플랜을 잡았습니다. 자, 2차 전지들이 방긋 웃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평가 중소형주 한번 투자해 볼까? 2차 전지 장비라든지 부품업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을 최소 40%에서 최대 50%까지 성장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전기차 관련 예산으로 1,74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99조 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 2차 전지 섹터들 이것만 봐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보다도 굉장히 더 많이 예, 상승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 섹터, 그러니까 대선 관련 유망 sek터 중에 제가 이재명 지금 현 도지사 관련 섹터를 이제 선택을 한 이유는 여러 명이 있죠. 지금 대선 주자들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원희룡 지금 현 이제 제주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를 선택을 한 건요. 자, 단순히 이거는 감이 아니라 뭐 현재 어떤 감의 흐름이 아니라 데이터를 본 거예요. 데이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요. 중도층 이제 이재명 도지사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박빙이었어요. 근데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도지사의 역전패를 당했죠. 예. 그 이제 지지율에 있어서. 자,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2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순히 뭐만 본 거냐면은 데이터로만 본 거예요. 데이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관련 섹터들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자, 이제 관련주들을 봐야겠죠. 관련주들. 자, 여기 이제 관련주들 보시면요.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죠. 예, 코로나 관련주로서 셀트리온 삼형제, 그 다음에 바이올로그 디바이스라던가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바이오리더스, 바이오니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요렇게 제가 이제 조금 꾸려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부각을 받았던 게 바이오리더스죠. 바이오리더스. 자,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조금 이제 등락폭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크게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급등. 오늘 이제 증시 하락으로 다시 조정인데 오늘 그렇게 크게 1% 빠졌으니까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올리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고요. 자, 이 지지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이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지금 돌려서 다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추매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맞춰 놓고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홀딩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나오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요. 자, 셀트리온 그동안에 조금 지지부진했었죠, 사실. 자, 쭉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오고 조정. 자, 일단은 중요한 건요. 이 박스권 상당 부분을 돌파했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좀 열어두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1차 저항대고 이 부분이 2차 저항대인데 어차피 이 부분이랑 거의 붙어있는 공간이 좀 띄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셀트리온은 여기 돌파한다 그러면요. 여기 돌파하면요. 자, 여기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상단 그러면서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뭐 잘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여러가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은 셀트리온 삼형제의 동향을 보셔야 돼요. 이들이 움직여야 셀트리온 삼형제가 움직여야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부하들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이제 잘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여기서 이제 대장은 솔직히 뭐 최근에 랩지노믹스가 좀 흐름이 괜찮았죠. 랩지노믹스. 자, 랩지노믹스 아직도 흐름이 끊기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자, 상승, 하락, 다시 상승인데 자, 이 부분을 결국 돌파할 거냐? 이 관점에서 자, 지금 현재 매수 거래량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람다까지 나온 입장에서 지금 진단 키트들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다시 이제 돌려서 나오는 상황이라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공방전이 많이 벌어지긴 할 텐데 지금 이제 어떻게 봐서는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이 길이까지 지금 올라갔고 다시 이제 올라갔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지금 다시 이제 왜냐면은 자, 코로나가 아까 얘기했죠. 길어질 수 있다. 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부분은 충분히 이제 돌파할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렛지노믹스도 잘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도 지금 이제 돌렸다가 다시 올라왔죠? 예, 돌렸다가 상승. 자, 돌렸다가 상승.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요.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지.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까지 이제 추세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무관하긴 하지만 자, 이 부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이 정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홀딩하는 작전. 예. 요렇게 전략을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휴마시스뿐만이 아니라 뭐 미코바이오메드, PCL, 시젠도 있고요. SD바이오 센서도 최근에 좀 부각을 받았죠. 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랩지노믹스와 휴마시스가 좀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계속 좀 지켜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관련주 중에서는요, 뭐 두산갑켓, 현대일렉트릭, 진성TC, 효성중공업. 일단 대장은 두산밥켓을 조금 유심 있게 봐야 되죠. 자, 두산밥켓. 두산밥켓이 지금 현재 뭐 흐름은 아직까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예,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 라인이 이제 지지 구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자, 요 부분까지는 뭐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삼각형의 흐름은 이제 요 부분에서 지지 받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잘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뭐, 진성 TC 한번 볼까요? 진성 TC 보시면요. 오늘도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굉장히 지금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3%면 뭐, 많이 상승했죠? 자, 기관 외국인 거래량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진성 TC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뤄가다가 이제 요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안착하는 흐름, 예, 안착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줬고, 일단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프라 확충, 자, 진성 TC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 소형 기계를 제작하는 그런 업체인데, 자,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공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관련 인프라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겠죠. 예, 진성 T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성 TC도 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는요,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천보를 좀 볼까요? 천보. 자, 천보 보시면은요, 상승, 조정 얼마 안 받았죠? 상승. 자, 오늘 이제 최고점까지 찍었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자,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다시, 자, 저항선 돌파해야 되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미국의 그 인프라 관련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바이든이 엄청난 투자를 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충분히 이제 정고점 다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여기 이제 정고점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차트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부도 좀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F. 자, LNF도 보세요. 예, 이거 뭐 말이 필요 있습니까? 자, 말이 필요 없죠? 연일 상승이죠, 계속. 예. 자, 이것도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차트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지켜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 한번 보시면요. 성창기업 지주 한번 볼까요? 성창기업 지주. 자,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보드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 보드판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그 대선에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자, 공공주택 관련 확대입니다. 이 공공주택 관련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가 이제 성창기업 지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합판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서 건설 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년 동안에 최고 이익을 기록했어요. 최고 수익을 기록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증시 때문에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자, 이 부분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자, 지지 이후에 지금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지금 성창기업 지주도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재명 도지사가 중간에 대선 관련해서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 성창기업 지주는 조금 이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창기업 지주 굉장히 이재명 관련주로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경제, 산업, 그 다음에 종목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관련주들, 경제, 산업에 따른 이런 종목을 쭉 나열을 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자, 제가 지금 탑 1, 가장 그런 경제에 맞물려서, 산업에 맞물려서 그에 따른 이 원탑 종목을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저희 청개구리 증권TV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탑1의 종목을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과연
강 교수가 추천하는 그 강력한 종목은 뭐냐? 매수세가 좀 급등할 만한 수익력이 급등할 만한 그런 종목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은 증권TV에 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증권TV에 제가 리딩 전략을 다 세워 놓을 거거든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비중, 그 다음에 매매 전략에 대해서 다 이 증권TV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증권TV에 들어오셔서 제가 추천하는 이 강력 종목 꼭 확인해서 수익은 좀 극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경제, 산업, 종목에 대한 트렌드 분석 영상이었고요. 저는 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